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여기저기가 아프고 불편하다면 혈액과 혈관의 노화를 방치해서일 수 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액을 맑게 바꾸면 염증 수치가 확 내려가고 면역력이 높아진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쁜 피가 내 몸을 망친다 입니다. 혈액과 혈관의 노화를 막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앞서 우리 몸의 혈관 중 99%가 모세혈관이라는 것과 이것은 20대부터 시작해서 60, 70대가 되면 약 40%가 사라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방법이 보입니다. 바로 건강과 젊음의 셈 모세혈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사라진 모세혈관은 다시 되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핵심 4가지에 기반해 방법과 정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올바르게 먹는 방법, 주무르고 눌러서 혈류를 개선하는 법, 모세혈관을 되살리는 생활습관. 이번에 좀 욕심을 부려봤는데요. 영상에서 유용하고 따라하시기 좋은 방법들을 선별해서 담았으니 혈액과 혈관의 노화를 막고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반으로 뚝 나눠서 앞쪽은 들으시고 뒤쪽은 가끔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나쁜 피가 내 몸을 망친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질병의 99%는 혈액과 혈관에서 시작된다. 혈관은 우리 몸의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옮기는 관이다.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라는 3가지 종류로 나뉘고 각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맥은 혈액을 심장에서 몸의 각 부위로 옮기는 주요 혈관으로 산소와 영양소를 옮긴다. 반대로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옮기는 혈관으로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을 옮긴다. 모세혈관은 이 둘을 잇는 그물 모양의 가는 혈관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 영양소와 노폐물을 교환한다. 물론 전부 중요하지만 모세혈관은 안 지름이 0.01ml 전후로 매우 가늘어서 혈류가 정체되기 쉽다. 온몸의 혈관 중 99%는 모세혈관. 모세혈관이 줄어들면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된다. 모세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지만 모든 모세혈관을 이어붙이면 약 9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길이가 된다. 면적으로 따지면 몸속에서 가장 넓은 장기인 셈이다. 이처럼 전신에 넓게 퍼져 있는 만큼 인간의 생명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현대의학에서는 동맥이나 정맥보다 모세혈관을 주목하고 있다. 모세혈관의 기능이 나빠지면 냉증이나 통증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소위 생활습관병, 즉 안 좋은 생활습관 때문에 생기는 질병인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까지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현대의 노화는 20대부터 시작된다. 나이를 먹으면 혈관도 노화된다. 특히 모세혈관은 매우 가늘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되면 그대로 소멸된다고 알려져 있다. 모세혈관이 소멸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몸 구석구석에 산소나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아 기미나 주름 등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 또한 몸이 차고 여기저기 결리고 쑤시는 등 온갖 증상에 시달리게 된다. 저는 아직 젊어서 노화랑 상관없는데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세혈관의 노화는 20대부터 시작되어 60에서 70대가 되면 무려 40%가 사라진다고 한다. 그러니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젊었을 때부터 혈관 건강에 신경 쓰고 노화에 대비하자. 모세혈관의 노화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혈액의 양을 늘리고 탁해진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개선해서 혈류를 좋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혈관 나이를 젊게 되돌리는 4가지 핵심 포인트. 첫 번째,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춥지 않게 생활한다. 체온이 1도씨 내려가면 대사가 12%나 떨어진다고 한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류가 정체되고 혈류의 정체는 곧 혈관의 노화로 이어진다. 평상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혈류를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는다. 과식은 몸속 노폐물을 증가시키고 배설 기능을 떨어지게 해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배가 터질 것처럼 많이 먹지 말고 조금 덜 먹었나 싶게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생강, 양파와 같이 혈류를 증가시키는 식품을 적극적으로 찾아 먹으면 혈관을 젊게 되돌릴 수 있다. 세 번째, 몸을 자주 주무르거나 누른다. 혈류가 좋아지는 혈자리가 따로 있다. 이곳을 자주 누르거나 주무르면 정체된 혈액이 정상적으로 잘 순환된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은 가급적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몸과 마음이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 집중한다. 스트레스도 혈류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풀지 못하고 쌓아두는 사람은 혈액순환도 좋을 수가 없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몸과 마음의 생기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면 혈류가 안정되고 혈관도 젊어진다.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손끝 발끝까지 온몸을 따뜻하게. 끓인 물을 매일 천천히 마신다. 효과 1. 차가워진 위장이 따뜻해지고 내장기관의 혈류가 좋아진다. 2. 내장기관의 온도가 올라가면 대사가 활발해지고 살이 쉽게 빠진다. 3. 장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변비가 해소된다. 시간도 돈도 그다지 큰 노력도 들지 않고 간단하게 건강해지는 방법이 따뜻한 물 건강법이다. 그냥 맹물만 데워서 마시면 된다. 위장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건강과 미용에 좋은 영향을 준다. 우리는 손과 발처럼 몸의 표면이 차가워지는 것을 걱정하지만 사실 위장 등의 내장기관도 차가워지기는 쉬운 부분 중 하나다. 몸속이 차서 위장의 혈류가 나빠지면 소화불량, 변비 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는 경우도 있다.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 위장을 따뜻하게 하면 이런 증상이 개선된다. 한 가지 팁을 알려주자면 따뜻한 물에 시나몬 같은 향신료를 첨가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촉진되어 효과적이다. 쉽게 면역력을 높이는 따뜻한 물의 효능은 요기요기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도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엉치뼈 위에 손난로를 붙인다. 효과 1. 내장기관과 연결되는 신경이 활발해져서 온몸의 혈류가 좋아진다. 2. 몸이 안쪽부터 따뜻해지므로 기초체온이 올라가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게다가 요통, 어깨결림, 권태감이 개선되고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 된다. 엉치뼈를 따뜻하게 하면 하반신의 고민이 해결된다. 엉치뼈는 골반의 중앙 부근에 있으면서 척추의 가장 아랫부분과 이어지는 삼각형의 뼈다. 엉치뼈에는 8개의 구멍이 있고 그곳에서 내장기관으로 이어지는 신경이 나온다. 따라서 엉치뼈가 차가우면 그 신경들의 기능이 떨어져서 몸에 각종 증상이 생긴다. 엉치뼈를 따뜻하게 하면 내장기관으로 이어진 신경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엉덩이 주변 전체가 따뜻해져서 혈류가 증가한다. 하반신의 붓기, 어깨결림, 권태감 등이 개선되는 등 유익한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요통에 즉효가 있다. 게다가 이 방법은 엉치뼈 부분이 덮이도록 속옷 위에 손난로를 붙이기만 하면 되므로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다. 추천, 피로, 두통, 나른함, 냉증,
어깨 결림, 붓기. 손으로 1분 동안 눈을 덮는다. 효과 1. 눈 주변의 혈류가 좋아져서 다크서클이 개선된다. 2. 안구 건조의 예방과 개선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3. 눈꺼풀의 붓기를 빼주어 눈이 선명해진다.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보면 눈과 눈 주변의 혈류가 정체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지나치게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해진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보는 것은 최악이다. 눈이 피로하면 눈 주변의 혈류가 나빠지고 눈꺼풀이 부을 뿐만 아니라 다크서클, 안구 건조증 등 다양한 증상이 생긴다. 양손으로 눈을 감싸기만 하면 되는 초간단 혈류 개선법. 눈의 피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눈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손바닥을 서로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뒤 손바닥으로 눈 전체를 덮어서 눈두덩이를 따뜻하게 한다. 눈이 피로하게 느껴질 때 해주면 효과적이다. 자주 해도 좋다. 특히 취침 전에 눈을 따뜻하게 하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으므로 추천한다. 눈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샤워할 때 샤워기로 눈 주위에 따뜻한 물을 뿌리거나 따뜻한 아이 마스크를 대고 잠을 잔다. 추천. 다크서클, 붓기, 안구 건조. 뜨거운 수건을 목과 어깨에 댄다. 효과 1. 목과 어깨의 혈류가 좋아져서 통증이나 뻐근함이 완화된다. 2. 자율신경이 조절되어 푹 잘 수 있다. 3. 근육의 긴장이 풀려서 몸과 마음도 편안해진다. 일상적으로 목과 어깨를 따뜻하게 하면 뻐근함이 풀린다. 만성적으로 목이나 어깨가 뭉쳐있고 뻐근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증상은 지압이나 마사지를 받으면 조금 호전된 듯해도 며칠 안가 금세 본래대로 돌아가곤 한다. 이것은 오랜 시간 나쁜 자세로 있어서 부분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좋아진 탓이다. 나쁜 자세로 장시간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일상의 생활 습관이 원인이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문가의 시술을 받는다고 해서 증상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 그것보다 매일 환부를 따뜻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뜨거운 수건으로 목과 어깨를 자주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경직된 근육이 풀려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자기 전에 하면 숙면을 돕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추천. 목결림, 어깨결림, 불면증, 두통, 스트레스. 뜨거운 수건 만드는 법. 1. 수건을 물에 적신 다음 꽉 짠다.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확실히 짜야 한다. 2. 전자레인지에 500W 기준에서 약 1분간 데운다. 3. 수건을 펼쳐서 적당한 온도로 식힌다. 4. 적당한 온도가 된 수건을 목과 어깨에 댄다. 이것을 3번에서 5번 반복한다. 주의할 점. 수건에 물기가 많으면 너무 뜨거워서 손으로 잡을 수가 없다. 최대한 꽉 쥐어짠 다음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우자. 수건을 지나치게 오래 가열하면 상당히 뜨거워진다.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반드시 수건을 펼쳐서 적당한 온도로 식힌 다음 목이나 어깨에 갖다 대야 한다. 비슷한 방법으로 페트병에 50도에서 60도 정도의 물을 넣어 정중앙 그리고 목 뒤에서 귀 뒤쪽까지 양쪽을 굴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천천히 3초간 양옆을 눌러주는 방식인데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뇌관이 활성화됩니다. 심장병, 뇌경색을 예방하고 무릎 통증, 류머티즘 등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헤어드라이어로 혈자리를 따뜻하게 한다. 효과 1. 헤어드라이어의 온풍에는 뜸을 뜨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냉증이 개선된다. 2. 혈자리를 집중적으로 따뜻하게 하면 단시간에 전신이 효율적으로 따뜻해질 수 있다.
뜸은 약속을 피부에 올리고 불을 붙여서 몸이 특정 부위에 온열 자극을 주는 요법으로 혈류를 촉진해서 각종 증상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따뜻해진 부위가 혈류가 좋아져서 냉증이 개선되고 뻐근함을 푸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뜸은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자칫 화상을 입을 우려도 있고 집에서 혼자 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뜸보다는 헤어드라이어로 혈자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을 추천한다. 증상에 맞게 따뜻하게 하고 싶은 혈자리에 헤어드라이어에 온풍을 대기만 하면 되므로 매우 간단하다. 아침에 외출 준비를 하거나 목욕 후처럼 드라이어를 사용할 때 잠깐씩 온풍을 쐬어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추천, 냉증, 두통, 어깨 결림, 요통, 짜증나는 기분. 혈자리에 온풍 쐬는 법. 헤어드라이어의 바람 세기를 온풍, 약풍으로 맞추고 15에서 20cm 떨어진 곳에서 혈류가 좋아지기를 원하는 부위에 쐰다. 가볍게 움직이면서 1, 2분 정도 된다. 마친 후에는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크림을 발라준다. 한 군데를 너무 오랫동안 쐬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따뜻한 바람을 쐬면 좋은 혈자리. 목 뒤쪽, 배꼽 밑, 무릎 뒤, 발바닥.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올바르게 먹는 법. 생채소보다 익힌 채소를 먹는다. 효과 1. 채소를 차갑지 않게 먹을 수 있다. 2. 채소를 익히면 부피가 줄어들어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다. 3. 익혀서 먹으면 채소의 영양분이 몸에 더 잘 흡수된다. 채소는 건강과 미용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식재료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몸을 차게 하는 음성채소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채소가 있다. 익히지 않고 먹으면 몸을 차게 해서 혈류를 나쁘게 만드는 채소도 있다는 말이다. 토마토나 오이 등 여름이 제철인 채소는 음성이고 당근이나 양파 등 겨울이 제철인 식품은 양성인 것이 많으므로 계절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기억해두자. 그렇다면 몸을 차게 하지 않고 채소를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익혀서 먹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가열하면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채소도 있으므로 수프로 만들어 국물까지 먹으면 영양분을 다 섭취할 수 있다.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채소. 1. 토마토. 리코펜이 아름다운 피부를 만든다. 토마토에 함유된 빨간 색소 성분인 리코펜은 노화, 암, 동맥경화 등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강한 항산화 작용이 있다. 리코펜은 열에 강해서 토마토 케첩 같은 가공식품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다. 2. 양파. 혈류를 맑게 하는 성분의 보고. 양파의 자극적인 냄새의 원인인 알리신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피라진이라는 성분은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준다. 게다가 껍데기에 함유된 쿼세틴이라는 성분에는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항산화 작용이 있다. 3. 브로콜리. 혈류를 개선하고 감기도 예방한다. 브로콜리에는 피부 미용 효과가 높은 비타민C, 강한 항산화 능력을 지닌 베타카로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 그래서 면역력 증가, 피부 미용, 동맥경화 예방에 효과적이다. 영양소는 봉오리보다 줄기 부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줄기까지 먹도록 하자. 생강을 익혀 먹는다. 효과 1. 생강을 가열하면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이 생강 오일로 바뀌어 몸을 안쪽부터 더 따뜻하게 해준다. 2.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통증과 결림이 개선된다. 3. 신진대사가 좋아져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된다. 생강은 예로부터 약으로 사용될 정도로 건강에 좋은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대사를 높이고 냉증, 고혈압 등 다양한 증상을 개선해준다. 생강은 가열하거나 건조시키면 유효 성분의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
생강에 포함된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은 가열하거나 건조시키면 생강 오일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는데 생강 오일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효과가 더 좋다. 따뜻한 코코아나 홍차에 넣으면 매일 섭취하기 쉬워지므로 시도해보자. 한편 100도씨 이상으로 익히면 생강 오일이 사라지므로 프라이팬 등에서 직접 볶을 때는 최대한 마지막에 넣자. 생강의 놀라운 효능에 대한 영상은 요기요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도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매일 흑초를 마신다. 효과 1. 흑초에 포함된 아미노산이 혈액을 맑게 해준다. 2. 구연산의 힘으로 피로를 해소한다. 3. 아미노산과 구연산이 함께 힘을 발휘하여 지방을 연소한다. 다이어트에 큰 효과가 있다. 식초는 혈액을 맑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흑초가 가장 효과적이다. 흑초는 보통 2년 이상 장기간 숙성시키는데 그때 아미노산과 미네랄 같은 유효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른 식초보다 유효 성분이 몇 배는 더 많다. 하루 30ml 정도를 따뜻한 물에 섞어서 마시자. 원액을 그대로 마시면 흑초의 초산 성분 때문에 소화기관이 손상될 수 있다. 그래서 10배 정도로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좋다. 물에 섞었을 때 산미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꿀이나 우유를 첨가하면 마시기 편해진다. 운동 30분 전후에 마시면 지방 연소 효과가 올라간다. 좋아하는 해초에 적당량의 흑초를 넣어 초무침을 만들어 먹는다. 해초의 유효 성분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혈당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뜨린다. 천연식초의 효능과 만드는 법은 요기요기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도 링크 남겨둘게요. 목이 마를 때는 따뜻한 녹차를 마신다. 효과 1. 녹차에 포함된 카테킨이 혈액을 맑게 해준다. 2. 카테킨이 지방연소를 촉진한다. 3. 카테킨이 스트레스 때문에 손상되는 간을 보호해준다. 녹차에 함유된 성분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 카테킨이다. 카테킨은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의 일종인데 항산화 작용에 탁월하고 살균 작용이나 항바이러스 작용 등에도 효과적이고 다양한 이로움을 주는 성분이다. 가령 혈소판이 모여서 혈류가 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혈류를 개선해준다. 블랙푸드를 적극적으로 먹는다. 효과 1. 신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기력, 면역력이 향상된다. 2. 노화의 속도를 늦춘다. 활력이 생긴다. 3.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작용으로 기미, 주름을 예방하고 칙칙한 피부가 밝아진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이 혈류를 포함한 몸의 온갖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기력이 떨어져서 쉽게 피로해지고 흰머리가 증가하거나 피부가 노화되며 뼈가 약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블랙푸드는 젊음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장의 기능을 돕는 식재료이므로 적극적으로 먹도록 하자. 활기와 에너지를 주는 블랙푸드에는 검은 콩, 검은 깨, 김, 목이버섯, 톳, 미역, 그리고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양파 슬라이스는 물에 담그지 않고 먹는다. 효과 1. 양파에 든 알리신은 혈액을 맑게 하는 최강의 성분이다. 씻으면 빠져나가므로 그냥 먹자. 2. 폴리페놀의 일종인 케르세틴이 혈관을 유연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3. 꼭 물에 씻어야 한다면 3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가열할 때는 자른 뒤 15분 정도 두었다가 조리하면 유효 성분이 파괴되지 않는다. 양파 특유의 냄새는 황화알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것은 체내에서 알리신으로 변화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여준다. 이외에도 폴리페놀의 일종인 케르세틴, 황화프로필, 올리고당, 식이섬유 등 몸에 좋은 성분이 듬뿍 들어있다.
간식으로 다크 초콜릿을 먹는다. 효과 1. 카카오콩에 함유된 폴리페놀인 폴리바놀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동맥 경화를 예방한다. 2. 카페인과 테오브로민이 뇌를 깨운다.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혈류도 증가한다. 3. 다크 초콜릿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으면 뇌가 맑아지고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콩에는 폴리바놀이라는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다. 폴리바놀은 높은 항산화 작용으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주고 혈류를 증가시킨다. 뇌를 각성시켜 작업 능률을 올려주기도 한다. 주무르고 눌러서 혈류를 개선하는 법. 귀 주변을 눌러서 머리를 상쾌하게. 효과 1. 귀 주변을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지면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는 증거다. 부드럽게 풀어주자. 2. 귀의 앞과 뒤를 기분 좋게 느껴지는 정도로 5번만 누르면 되므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3. 어깨 결림 때문에 불편할 때는 귀 전체를 손으로 가볍게 잡아서 움직이자.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어깨의 뻐근함이 풀린다. 머리가 상쾌해지는 간단한 귀 마사지. 1. 귓불 뒤를 누른다. 검지와 중지를 붙이고 귓불 뒤 움푹 들어간 부분에 대고 가볍게 6번 정도 눌러줍니다. 2. 귀 뒤부터 쇄골까지 림프를 밀어낸다. 1에서 누른 부분부터 쇄골까지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내립니다. 좌우 동시에 6번 정도 밀어냅니다. 3. 귓불을 주물러 푼다. 혈자리를 중심으로 귓불 전체를 주물러 풉니다. 가볍게 6번 정도 잡아당기면서 풀어줍니다. 4. 귀를 바깥쪽으로 잡아당긴다. 귀를 손가락 끝으로 잡고 바깥쪽으로 가볍게 잡아당깁니다. 위치를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자극을 줍니다. 5. 귀를 손가락에 끼우고 스트레칭한다. 중지와 검지 사이에 귀를 끼우고 뒤쪽으로 원을 그리듯이 움직입니다. 6번 정도 해줍니다. 6. 귀를 앞으로 접어서 상하로 움직인다. 귀를 앞으로 접은 뒤 상하로 6번 정도 움직이면 귀가 따뜻해집니다. 림프샘을 풀어 노폐물을 제거한다. 효과 1. 림프의 순환이 원활해지면 노폐물이 배출되고 온몸의 붓기가 해소된다. 면역력도 좋아진다. 2. 혈류도 좋아지므로 피로가 쉽게 풀린다. 3. 림프가 모이는 겨드랑이 아래, 고관절, 서해부 등의 림프샘을 가볍게 풀면 전신의 효과가 나타난다. 몸에 들어온 독소는 림프로 옮겨져서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림프의 순환이 잘 안 되면 피로와 노화가 빨라진다. 림프관은 혈관과 마찬가지로 몸속을 돌고 있다. 림프샘은 그 림프관이 모이는 곳이다. 즉, 림프의 순환을 좋게 하고 싶으면 림프샘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면 된다. 동시에 혈류도 좋아지고 피로가 풀린다. 우리 몸의 대표적인 림프샘은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곳, 턱 아래, 쇄골, 배꼽 주변, 서해부, 귀 아래, 겨드랑이 안쪽, 팔꿈치 안쪽, 그리고 무릎 뒤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가지 정도만 지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지르기만 하면 되는 림프 마사지. 첫 번째 쇄골. 오른손 중지와 약지 사이에 쇄골을 두고 그대로 좌우로 마사지 해줍니다. 좌우 20번씩 합니다. 두 번째 귓불. 귓불을 부드럽게 주고 조금씩 흔듭니다. 얼굴에 움직임이 느껴질 정도만 하면 됩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좌우 20번씩 합니다. 세 번째, 목덜미. 귀 뒤에 손바닥을 대고 어깨까지 밀어냅니다. 위에서 아래로 일정한 방향으로 좌우 10번씩 합니다. 네 번째, 겨드랑이 아래. 겨드랑이 아래에 손바닥을 대고 엄지를 붙입니다.
엄지로 지탱하면서 상하로 20번씩 문지릅니다. 5번째,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서 무릎을 세웁니다. 서해부에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을 대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모으듯이 밀어줍니다. 6번째, 팔꿈치.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잡고 어깨를 향해 문질러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5번씩 합니다. 발목 돌리기로 하반신의 혈류를 개선한다. 효과 1. 발목을 돌리면 말단의 혈류가 촉진되어 각종 증상이 개선된다. 2. 수분이나 노폐물의 대사가 활발해지고 하반신의 붓기가 가라앉는다. 3. 일상적으로 하면 골반의 틀어짐도 조금씩 회복된다. 발목 돌리기. 첫 번째,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의자에 앉아서 오른발을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립니다. 발목을 누르고 발끝을 손으로 잡은 후 시계 방향으로 20번 돌립니다. 두 번째,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20번 돌립니다. 최대한 원을 크게 그리면서 돌리면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 발가락도 돌립니다. 같은 자세에서 발가락을 하나씩 잡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20번씩 돌립니다. 양쪽 발 모두 똑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발가락으로 가위바위보를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모세혈관을 되살리는 생활습관 만들기. 햇빛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효과 1. 햇빛을 받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잡힌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상쾌하게 잠에서 깰 수 있다. 2.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된다. 멜라토닌 분비가 활성화되면 불면증이 사라지고 푹 잘 수 있다. 3.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짜증나는 기분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올라간다. 행복한 기분이 된다. 햇빛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체내 비타민 D가 증가해 뼈가 튼튼해진다. 뼈를 강하게 하는 칼슘은 비타민 D의 작용이 없으면 뼈에 축적되지 않는다. 비타민 D는 피부에 자외선이 닿으면 생성된다. 세로토닌이 생성되어 기분을 안정시켜준다. 소위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은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것은 햇빛을 받으면 합성된다. 긍정적인 기분이 될 뿐만 아니라 내장기관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다. 혈압이 내려간다. 자외선을 받으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물질이 혈액 속에 분비된다. 하루 20분 정도 햇빛을 받으면 심장병이나 뇌졸중도 예방할 수 있다. 체내시계가 정상화된다. 인간은 하루 5분에서 수십 분까지 체내시계가 늦어진다. 햇빛을 받으면 체내시계가 초기화되어 매일 같은 리듬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밤이 되면 숙면과 회복을 돕는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햇빛을 받으면 분비된다. 낮에 분비된 세로토닌 분비량이 적으면 멜라토닌도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다. 숨은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데 집중한다. 효과 1. 내쉬는 숨이 얕으면 긴장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집중해서 천천히 길게 내뱉으면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편안해진다. 2. 숨을 깊이 내뱉으면 자연히 몸에 필요한 만큼 산소가 들어온다. 3. 숨을 천천히 내쉬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몸이 따뜻해진다. 호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호흡의 기술이라는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고정 댓글 하단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하루 1만 보를 목표로 걷는다. 효과 1. 적당한 속도로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산소가 온몸에 골고루 퍼진다.
2. 식사 후에 걸으면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소비되므로 살이 잘 찌지 않는다. 3. 느긋하게 걷지 말고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힘차게 걸어야 효과가 좋다. 1시간에 한 번씩 몸을 펴준다. 효과 1. 압박되어 있던 혈관을 풀어주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2. 같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 몸이 붓고 뻐근해진다. 몸을 펴주면 근육도 풀린다. 3. 스트레칭을 자주 하면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진다. 기지개를 켜기만 해도 이렇게 달라진다. 에너지가 온몸에 골고루 퍼진다. 하품이 심호흡으로 바뀐다. 근육의 긴장이 풀려 편안해진다. 집중력이 높아진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뭉침과 뻐근함을 예방한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정지운동. 효과 1. 딱 7초 동안만 힘을 주는 근육운동으로 쉽고 간단하다. 2. 다른 운동으로는 단련하기 어려운 속근육 단련에 특히 효과가 좋다. 3. 근육 단련으로 혈액이나 림프의 흐름이 원활해진다. 전신의 피로 해소를 돕는다. 텔레비전 볼 때는 무조건 정지운동을 하자. 이 시간이야말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최고의 기회다. 일반적으로 근육운동은 부하를 주어 근육량을 늘리는데 움직임 없이 힘을 주며 정지하는 방법도 있다. 7초 동안만 움직이지 않고 힘을 주면 된다. 해보면 효과에 깜짝 놀라는 정지운동 베스트 3. 첫 번째, 서서 벽 밀기. 벽에 손을 대고 다리를 앞뒤로 벌립니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강한 힘으로 벽을 밉니다. 7초간 민 후에 왼발과 오른발의 위치를 바꾸어 다시 밉니다. 좌우 2번을 1세트라고 했을 때 총 3세트를 해줍니다. 두 번째, 의자에 앉아서 제자리 걸음. 의자에 앉아서 등을 곧게 펴고 오른손과 왼발을 동시에 듭니다. 그대로 7초간 유지합니다. 손은 얼굴 옆까지, 다리는 바닥에서 20cm 위까지 듭니다. 반대쪽도 합니다. 좌우 2번을 1세트라고 했을 때 8세트 정도 해줍니다. 세 번째, 바닥에 엎드려 플랭크. 바닥을 보고 엎드린 후 손은 가볍게 주먹을 쥡니다. 몸을 들어 팔꿈치 발가락 끝으로 지탱합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수평으로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합니다. 허리 엉덩이가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대로 7초간 유지합니다. 5세트 정도 해줍니다. 다리 흔들기로 피로를 물리친다. 효과 1. 다리를 흔들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2. 등이나 고관절, 요추 안을 지나가는 자율신경에 진동이 전해져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 3.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동시에 혈류가 증가한다. 피로회복 효과가 있다. 누워서 발목을 흔들거나 발을 위로 들고 다리 전체를 흔들어 보자. 모세혈관을 진동시켜서 모관 운동이라고도 부른다. 다리를 떨면 그 진동이 뼈 내부에 있는 자율신경에 전해져서 정상적인 흐름을 되찾아준다. 또한 말단의 모세혈관을 자극하면 온몸의 혈류도 개선된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떠는 것도 보기에는 안 좋지만 건강에는 효과가 있다. 아침 저녁으로 2, 3분씩 꾸준히 해주면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된다. 다리 뻗고 몸통 비틀어 간 마사지하기. 효과 1. 상반신을 비틀면 틀어진 골반과 척추를 서서히 바로잡을 수 있다. 2. 간이 자극을 받으면 간 기능이 회복되어 해독이 활발해진다. 3. 독소가 잘 분해되면 전신의 혈액이 깨끗해진다. 바닥에 앉아 다리를 뻗고 상반신을 사자 모양으로 비틀면 근육을 효과적으로 풀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스트레칭은 손이 직접 닿지 않는 간까지 마사지할 수 있다.
간은 체내에 쌓인 독소를 처리하고 배출하는 기관인데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나 과로, 몸에 해로운 음식 섭취 등으로 쉽게 피로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스트레칭을 통해 정기적으로 간을 마사지해주면 간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간이 회복되면 피로도 쉽게 풀린다. 간은 몸통의 오른쪽에 있으므로 오른쪽으로 비틀 때 수축하고 왼쪽으로 비틀 때 펴진다. 머릿속으로 간을 의식하며 스트레칭하면 확실히 효과가 배가 된다. 비틀기를 지속하는 동안 좌우가 틀어진 골반이나 척추의 불균형도 바로잡을 수 있다. 첫 번째, 왼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발을 교차한다. 바닥에 앉아서 발을 앞으로 쭉 펴니다. 왼쪽 무릎을 세우고 오른쪽 무릎 바깥쪽에 왼발을 놓습니다. 이때 등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 왼쪽으로 상반신을 비튼다. 왼쪽 무릎에 오른쪽 팔꿈치를 대고 누르면서 상반신을 왼쪽으로 비틉니다. 왼쪽 손으로 등 뒤쪽 바닥을 짚습니다. 10초간 유지합니다. 세 번째,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오른쪽으로 상반신을 비튼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왼쪽 무릎 바깥쪽으로 오른발을 놓습니다. 상체를 오른쪽으로 비틀고 10초간 유지해 줍니다. 좌우 1세트라고 했을 때 20세트 정도 하면 효과적입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일전에 소개드렸던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이라는 책에서도 오염된 피가 병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음을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피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피가 이동하는 혈관도 마찬가지죠. 저자가 알려준 방법들을 실천해서 혈액이 잘 돌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 귀 마사지 효과가 정말 빨리 나타나는데요. 뜨끈뜨끈.